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석환입니다.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감기 많이 걸리시죠? 요즘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 계신지 잘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연일 뉴스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. 또 의사 선생님들의 집단 행동이 실제화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, 우리가?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에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. 정부가 한 400명 정도 인원을 늘리려고 했고요. 또 지역 의료 체계 바꾸려고 했고요. 공공 의료 체계 확충하려고 했고요. 또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도 확대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결국은 뜻을 꺾고 말았습니다. 지금도 의사들과 학생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나가고 있고요. 전문의 또 선생님들, 교수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 형국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. 현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,000명씩 매년 늘리겠다 이런 엄청난 발표를 했고요. 과거에도 400명 정도도 안 됐는데 지금 의료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.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예전처럼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모습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인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. 환자를 두고 손을 놓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네,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왜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나가려고 하는 걸까요?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나 또 의료 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의사협회는 의료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사들의 부담이 있거든요. 그 부담에 대한 책임을 좀 경감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의료의 수가 문제, 적절성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. 예컨대 아시는 대로 중증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고요. 또 특정 전문의,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들, 또 아동을 다루는 의사들도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 확대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협조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야만 의사들이 지역의 병원이나 공공의료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고 지금은 돈 많이 버는 피부과, 정형외과로만 가는 현상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의사들이 그리 수가 적은 것도 아니라고 또 강변하고 있습니다. 정부가 효율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하면 지금의 의사들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정부 주장과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. 사실 이것은 정부가 여론이나 국민 감정을 부추겨갖고 의사 선생님들을 마치 이 잠재적인 어떤 그 범죄 집단처럼 몰고 가고 있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몰아간다.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떠나고 있는 또 진료 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사직서 제출, 휴학계 제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. 예, 그러면 반면에 정부는 왜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걸까요? 사실 지난 정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? 어떤 사람은 아마 환자 문제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의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가 하면 이 현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60%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정치공학적 이해 타산 외에 의사 정원 확대가 정말 여러분 필요할까요? 많은 언론들이 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. 비교해보면. 또 G7 국가로 한정하면 그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하다는데 인구 1000명당
G7 국가가 3.3명, 근데 우리는 2.2명 되죠. 그래서 언론들도 뉴스에 봤잖아요. 지방 사람들이 중증 걸리면 서울로 다 상경하고 빅5 병원을 돌고 돌아서 겨우 뭐 환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의사를 늘려서라도 지역에 보내고 또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이런 논리를 정부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의사들은 이게 정책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. 여기에 언론들이 연일 또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다느니, 그래서 선진국 의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간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연봉이 뭐 2억이네 3억이네 이렇게 달하는 의사들의 수입이 연일 등장하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이제 묘해지는 것이죠.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며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들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, 뭐 이런 여론을 지금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. 의사들 또 의대생들도 항변하는 게 많습니다.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의대를 간 것인데,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대우받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,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. 그 정도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. 그 정도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니 괜찮은 거 아니냐,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다들 그래서 나도 의사가 되면 좋겠다, 뭐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여러분,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직업과 소명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종교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. 어떤 종류의 정치든 간에요, 그것은 이 개인의 신념과 또 공적인 책임이 균형 있게 결합해야 된다,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. 이 균형을 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한 것입니다. 또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 장 깔뱅 선생은 소명으로서의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직업은 단지 먹고 살려는 이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선교적인 행위이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그 직업의 현장이라는 것이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다. 이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. 자신들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간다는 것은 아마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겠다, 지난 정부도 굴복시켰다, 뭐 이런 태도로 임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. 베버나 깔뱅의 시대처럼 오늘도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주장하고 그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서도, 의사 선생님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조금 더 다른 직업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,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많이 아시는데 마이클 샌들이 이미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예컨대 재력, 또 돈을 많이 누가 버느냐, 또 사회적으로 지원 체계가 어떻게 공평하냐, 이런 문제들로부터 이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입시 경쟁의 근원적인 불공정성, 또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성공 체계, 이런 걸 고려컨대 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이 된 이 풍토는 자본주의적인 이 천박성이 반영되어 있다,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.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인, 또 의료인, 교육자, 법조인 정도만큼은 한 사회의 윤리적인 토대나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자원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나 이 직업군들이 힘의 논리, 이 자본의 논리에 춤을 추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, 그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. 모두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. 법조인들이 장악한 지금 정부, 힘의 논리만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떠나면서 또 명분만 내세우고 이러면요,
여러분 서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. 두 직업군 다 공공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, 즉 그 직업의 공공성만큼은 좀 잊지 않아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 여러분, 저는 당장 좀 대화에 나서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나마 이 소명감을 간직하고요, 이런 문제들을 좀 조정하고 화해해야 될 그 직업군이 사실은 종교계거든요. 종교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, 힘 앞에서, 돈 앞에서 이미 그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모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